강화되면서 장애 정도가 높은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교실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데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행동 비상대책위는 현안 해결을 위해 청주시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달면서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형광 안전조끼로 노인들의 밤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장애 학교의 학생 수는 되레 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특수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일부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청주 혜원학교입니다. 올해 1년 전 244명보다 8.2%가 증가한 266명이 입학하는 등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교실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 위치로 학교가 이전한 뒤 5차례 증축을 거쳤고 교사 연구실 2곳을 교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전입생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교실 공간을 늘릴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청주 혜화학교는 비좁은 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이 강화되면서 장애 정도가 높은 아이들이 가정이나 시설이 아닌 특수학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 체격은 커지고 휠체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휠체어가 아니거든요. 무슨 탁자가 하나 다니는 것만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휠체어가 학교 안에는 다니는 거. 도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해 혜원학교에 다니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부족한 시설이나 이제 미흡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 66제곱미터로 비좁은 교실 면적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12년 전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재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최근 충북도 내 어린이집이 시끄럽습니다. 원화가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 자꾸 어린이집 학대가 반복되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돌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달 초엔 진천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일고 있는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가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 있겠어요. 정부는 지난 2015년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행위는 줄지 않고 있어 단순히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보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선발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인성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동 자체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의 작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권리 교육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도 문제입니다. 교사 1명이 맡는 아동의 수도 많고 부족한 휴식 시간 등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직무 수행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육 교사에 대한 또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CCTV 설치, 처벌 강화와 같은 제도를 손보는 것을 넘어서 교사 선발과 처우 개선 등 보육 여건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등 현안마다 청주시와 마찰을 빚던 시민사회계가 갈등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행정 절차 유보를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행동 비상대책위는
도시공원 일몰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청주시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할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준비 단계부터 거버넌스 구성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밝힌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달렸습니다. 대책위는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개발 행정 절차 유보를 거버넌스 참여 주요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는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거버넌스 논의는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며 구룡공원 1구역은 현재 민간개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행정 절차 유보는 사실상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포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청주시 역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거버넌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 유보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대책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특정 공원을 위해 써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이 같은 난제들을 풀어내고 거버넌스를 구성해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노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못지않게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의 도움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 노인이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시골 도로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차량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충북에서만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노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최근 교통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진천군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방법은 형광 안전조끼. 밤길 운전자들이 한눈에 노인이 걸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섭니다. 진천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 비율이 15%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행자 사고도 많은 편이어서 좀 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활동량들이 새벽에 요즘 어르신들이 새벽에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형광 조끼를 입으면 교통 안전에 아주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전조끼 5,000벌을 만드는 데는 진천군 기업인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진천군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더불어 같이 있고 국민들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덜 나면 더불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진천 지역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밤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영어로 자두인 플럼과 애프리코트, 즉 살구를 합성한 플럼코트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두와 살구의 장점을 합한 교잡종인데 제천에서 플럼코트 첫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홍빛의 과일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얼핏 천도 복숭아 같아 보이는 이 과일은 플럼코트. 두 과일을 교잡해 만든 만큼 자두의 과즙과 살구의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추위에 약해 제천에서는 재배가 어렵다고 했지만 3년 만에 불가능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었을 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이 있는데 종강 교잡은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더 안전한 식품, 안전한 과일로서 개발된 과일입니다. 특히 플럼코트는 살구나 자두보다 수확 시기가 열흘 이상 빨라 농가에겐 경쟁력 높은 소득작물입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춘 틈새 작목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가 된 요즘 플럼코트의 첫 수확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작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플럼코트나 이런 과일을 계속해서 보급해야. 여기에다 관리부터 수확까지 기존 과수에 비해서 손이 덜 가
고령화된 농촌에 적합한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영동 지역에 시간당 32mm의 비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매천리 영신중학교 인근 하천에서 8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빗물에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계산리 영동고등학교 인근 굴다리에서는 차량 한 대가 침수됐다가 견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충북에서 모두 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충주와 제천, 증평, 괴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 식용 얼음의 오염 기준인 과망간산 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지산그룹과 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산그룹은 수도권 남부와 충청 지역의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류그룹으로 투자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재현 제55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한재현 신임 청장은 충주고와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뒤 청주 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수연 동청주 세무서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7기로 졸업하고 국세청 법인세과 1계장, 정읍세무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계속한 50대 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종전과 11범인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자신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 진행 과정 중에도 같은 위법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기소됐습니다. 고유정의 4살 난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는 19일 고 씨와 현 남편의 대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5차례 대면 조사에서 확보한 고 씨 측 진술과 고 씨가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이 두 사람을 대질할 계획입니다. 고 씨는 지난 5일 이루어진 3차 조사에서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후한 시설로 충북교육청 1호 청원에 접수된 충북예술고 현대화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충북공고 운동장 부지에 음악과 연습실과 다목적 시청각실, 체육관 등을 배치하고 충북예고 동산 부지에는 기숙사와 식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승인하면 오는 2022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충북의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14,607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전체 등록 차량 82만 8천여 대 가운데 1.7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친환경 자동차 비율 2.3%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충북 지역 친환경차를 차종별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12,609대, 전기차 1,970대, 수소차 25대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건물과 주택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와 충북 혁신도시에 신규 주택과 건물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1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88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20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올해부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